사회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남과 북 그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의 약속을 선언한 꿈만 같은 만남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냉혹하고 잔인한 독재자 같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 귀엽더라고요. 어쩌면 한반도의 증오와 반목이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넓은 길이 열릴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니까 저에겐 좀 낯선 흥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다시 실망이 찾아올까 봐 아직 그 희망에 마음을 다 실어 얹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변화가 시작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북 간의 평화의 봄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찹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랜 입시 고통에 시달리면서 푸른 젊은 시절, 이 무의미한 고통에 그 시절을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런 봄날이 와야 될 텐데, 그런데 그 기약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교육의 봄을 주자는 소망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 아이만 손해를 보면 어쩌나 그런 불안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 누구에게도 봄날을 허락하지 않은 채 지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 18,263명의 중3 고1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관련해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들에게 7일 중에서 학원 가는 요일수를 물어봤더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약 20% 내지 50%가 토요일을 포함해서 6일 이상 학원에 다닌다고 대답했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 7.8%의 중3 학생들은 일요일도 학원 다닌다고 말했고, 놀랍게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50% 내지 80%가 일요일날 학원 다닌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총 수강 시간을 물어봤더니 중3 학생들의 4.7%가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합산 총 28시간 이상 학원 수강을 한다고 했고, 그중에 과고, 영재고 진학하려고 하는 중3 학생들은 21.5%나 매일 4시간 이상씩 학원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진학하려고 하는 중3 학생들은 59.5%가 10시 이후에 학원 수강이 끝난다고 했고, 영재고, 과고, 자사고 진학하려고 하는 중3 학생들의 5% 내지 6%는 무려 12시 이후에 학원에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잠을 얼마나 자는지 물어봤습니다. 5시간 미만이 26.5%였고, 특히 자사고, 외고 진학하려고 하는 중3 학생들 8.6%는 잠자는 시간이 4시간 미만이었습니다. 4시간이라면 새벽 2시에 자서 6시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매일 산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정리하다가 저는 문득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통계의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중3 학생들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7일 내내 일요일까지 학교 끝나고도 학원에 가서 매일 4시간 이상씩 학원 공부 더 하고 밤 12시에 학원 문 나서서 새벽 12시 반, 1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온 후에 새벽 2시가 되어서 잠을 자서 곧바로 새벽 6시가 되면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중3 학생들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중3 학생들의 5% 내지 8%, 그러니까 오늘 PPT 자료의 왼쪽에 회색 박스에 속하는 그 아이들 상당수가 아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반에 1명 내지 3명의 중3 학생들은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셈이 됩니다. 이런 통계를 접할 때 우리 솔직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야, 참 큰일 났다,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머리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덤덤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땅에 지천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고, 그런 일상을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우리는 이런 통계에 무덤덤합니까?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빈둥거리며 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야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더러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 경쟁의 고통 속에서 매년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아이들 숫자만큼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겨울바다 같은 교육 경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죽음은 비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0년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고등학생 김주열 학생으로 인해서 4.19 혁명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치안본부 남영동 고문실에서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 군으로 인해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시작돼서 최소한의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304명의 세월호 참사로 죽은 생명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꽃다운 죽음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지만 그래도 결코 헛되지 않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도 이 땅의 교육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따라서 없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이런 억울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다 칩시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교육체제를 통과하면서 죽지 않고 겨우 버텨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려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기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취준생들 톡톡 튀는 매력이 없어서 아쉽다. 또 국가교육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 요즘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능력 떨어지고 부모와 학원에 너무 심하게 의존한다. 이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변합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들 그리고 어른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저희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맞춰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가는 고입시험부터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문제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춘기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죽지 않고 이렇게 겨우 대학 졸업장 하나 건졌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업이 우리 보고 말합니다. 미래 사회에는 필요 없는 존재, 너 불필요한 존재다. 너는 톡톡 튀는 매력 없어.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른들이 우리에게 장차 올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들에게 톡톡 튀라고 격려하셨습니까? 대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개성, 내 색깔 죽이고 오늘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지 않도록 교과서 달달 외우고 내 생각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확인해서 그 답을 찾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찾아서 나답게 살려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수 따는 기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기하고 현실에 맞춰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톡톡 튀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들 이러시는 것입니까? 어느 쪽으로든지 말씀대로 할 테니까 서로 다른 요구하면서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제발 둘 중에 하나만 요구하십시오. 이런 항변은 소수의 아이들만 품은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를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단계 고입제도를 고수하면서 사춘기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입시를 독촉합니다. 미래를 살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지선다 상대평가 문제풀이로 암기와 정답 찾기 능력을 연마하라고 말합니다. 융복합 창의적 사고, 심미적 능력, 협력과 공감 같은 미래 역량을 위해서 2015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절대평가는 안 되고 오지선다 상대평가 수능시험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다 좋은데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면 안 될 것이고 좌회전을 하면서 우측 깜빡이를 켜도 안 될 것입니다. 지나온 가운데서 소중한 것은 지키되 이젠 과거 대신 미래를, 경쟁 대신 협력을, 점수 대신 역량을 교육가치로 확정하고 그에 맞는 비전을 제시할 때가 왔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치와 권력의 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는 어떻습니까? 자기 역할 포기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의 고위직 공무원을 저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저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중심 잡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교육부는 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안을 수습하는 곳입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시험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중심이 있고 꽤 괜찮은 분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일하지 않겠다는 핑계는 아닐 것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의 멘토인 짐 월리스는 어느 대중집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들을 만나야 뭐 하는가? 그들은 수시로 손가락을 핥아서 높이 쳐든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는 사람들이다. 젖은 집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돌아다니는 모습이란 참으로 가관이다. 정치인들은 바람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도가 텄다. 또 어찌나 빨리 그 방향으로 몸을 트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젖은 손가락 정치인을 다른 정치인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꿔지겠는가?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환멸에 빠진다. 급기와 변화의 희망을 완전히 내던지고 불평 불만에 찌들어 산다. 안 된다.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람을 바꿔야 된다. 바람을 바꾸고 담론을 바꾸고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바꾸면 결과물이 바뀐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바뀐 바람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짐 월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변화는 정치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야 정치도 따라옵니다. 2020학년 대학 입시 제도를 위한 싸움이 지금 한창입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2022학년 대학 입시 제도 결정 과정이 그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합니다. 그 제도를 적용받을 중학생들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가 올바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기 대책을 넘어서 초등학생들과 영유아들에게까지도 적용될 10년의 장기 대책도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의 봄 10년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북극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교육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10년 설계도를 짜야 됩니다. 진보 보수를 아우르고 이념과 세대를 아우르고 부유한 집과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두 품어야 됩니다. 단지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체계, 대학체계, 평생교육과 취업시장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설계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입니다. 1000명의 발기인이 중심이 되고 10,000명의 국민 참여단이 합세해서 함께 이 설계도를 완성한 후에 우리는 내년이나 후년부터 이 설계도를 참고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정치에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바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멘토 짐 월리스가 말한 대로 그 바람으로 정치와 제도와 법률을 바꿔 새로운 세상을 이끌 것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만찬 때 제주소년 오연준 학생이 부른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연준 학생의 노래 말대로 그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육에도 기어이 봄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